10월 10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73% 상승한 3610.6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1% 상승한 859.4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4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 원익홀딩스, 사이토젠, 클로봇, 온코닉 테라피틱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의 로봇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는 스위스의 대기업인데요. 53억 7,500만 달러의 로봇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어요. 하나로는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내년 중후반쯤에 인수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사업의 무게추를 전기차에서 휴머노이드로 옮기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테슬라의 기업 가치 중 80%가 옵티머스 로봇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부문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했다고 전해지면서 바이오 테마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대신 제약사들과 합의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또한 복제의약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전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언론을 통해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네수파립의 췌장암 전임상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지난주 목요일 장마감 후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왔었는데요. 권리락 실시일은 오늘이었으며 기준 가격은 16,300원입니다. 한편 툴제는 크리스퍼 카스9 리보엑산 복합체 유전자 교정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이 임박했다는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툴제는 9월 말에 특허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실상 특허 등록이 확정된 단계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AMD와 오픈 AI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AMD는 이번 계약을 통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단연간 오픈 AI에게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번 계약에는 오픈 AI가 AMD의 지분 최대 10%를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AMD가 월요일 밤 23%의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KB증권은 삼성전자를 최대 수혜주로 지목했는데요. KB증권은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AMD의 HBM3이 12단 제품을 공급하는 등 AMD와 이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의 AMD향 HBM 매출은 올해보다 최소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수출을 승인했다고 전해졌어요. 아랍에미리트의 구체적인 투자 금액과 엔비디아 칩의 수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소식 속 어젯밤 엔비디아의 주가는 1.8%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엔비디아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xAI가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엔비디아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에 삼성전자의 HBM이 탑재된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4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언론을 통해 신고리 1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리 1호기에 손상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품질 관리와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한편 삼성물산은 언론을 통해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GV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CVH는 미국과 일본의 원전 기업들이 합작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삼성물산은 유럽과 동남아,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GVM의 전략적 사업 파트너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15%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어요. 신한투자증권은 두산에너빌리티의 3분기 실적이 호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체코 원전과 관련된 수주 금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4분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밝혔어요. 또한 10월 31일부터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이 구체화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유지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74,500원입니다. 다음은 5번 히토류 테마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히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을 수출할 경우 중국 상무부로부터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히토류 수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IT센글로벌은 스테이블 코인 및 금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IT센글로벌이 금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IT센글로벌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의 대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JPYC와 협력하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두나무 인수를 통해 네이버의 저평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30만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 속 네이버가 오늘 5.7%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네이버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6만 7,5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오이솔루션과 솔리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두 종목은 모두 통신장비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진양화학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관련주인 진양화학이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동원개발과 엑시온그룹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동양,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한미반도체, 6위는 하이닉스, 7위는 KC, 8위는 LG디스플레이, 9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10위는 대원전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KC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이며 한미반도체와 KC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보성파워텍, 2위는 시그네틱스, 3위는 우리기술, 4위는 효림로봇, 5위는 한라캐스트, 6위는 피델릭스, 7위는 클로봇, 8위는 현대ADM, 9위는 성호전자, 10위는 원익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보성파워텍, 한라캐스트, 클로봇, 현대ADM, 원익홀딩스입니다.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이며 한라캐스트와 클로봇, 원익홀딩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현대ADM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네이버, 5위는 한미반도체, 6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7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위는 SK스퀘어, 9위는 카카오, 10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이며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로보티즈, 2위는 클로봇,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위는 사면,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원익홀딩스, 7위는 제주반도체, 8위는 보성파워텍, 9위는 로보스타, 10위는 한라캐스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보티즈, 클로봇, 사면, 원익홀딩스, 보성파워텍, 한라캐스트입니다. 로보티즈와 클로봇, 사면, 원익홀딩스, 한라캐스트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입니다.